눈치 좀 보시죠. 의료진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이 드신 분이 여기 앉아서 시간 끌고 계시면 진짜 바쁜 의료진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요. 일 보셨으면 어서 나가세요.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우뚝 선 서울 메디컬 센터는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이는 외벽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를 자랑하는 이곳은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정문으로 한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체크 셔츠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흰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환자 보호자 같았어요. 허리가 약간 굽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68세, 서울 메디컬 센터의 설립자이자 명예원장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 전, 태준은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의료 장비도 변변찮은 곳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큰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누구나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어. 그때의 다짐이 바로 지금의 서울 메디컬 센터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청년에서 시작해 30년 만에 이 거대한 병원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태주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의료진들은 그를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나 본 적이 있을 뿐 실제로 마주친 적은 거의 없으니까요. 태준도 일부러 격식 없는 옷차림을 좋아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둘러보러 온 거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병원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에서 따뜻함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병원이 커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는 건 아닐까. 태준의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1층 카페테리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부지런히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소영, 29세였습니다. 소영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할머니 환자가 휴지를 떨어뜨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소영은 말없이 웃으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환자에게 건넨 소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지나가자 소영은 다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봉사 정신이 느껴졌어요.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런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구나. 소영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대학생인 남동생의 등록금까지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꿈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낮에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저녁에는 야간 방송대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간호사가 돼서 환자들을 돌봐드릴 거야. 소영은 늘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때 카페테리아로 한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목에는 청진기를 걸친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박민호 외과과장, 42세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유학까지 마친 그는 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경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차기 원장 후보로 점찍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 판단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민호는 소영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환자랑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해도 되나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하려고. 각자 격에 맞게 행동해야죠. 청소원은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자 응대는 의료진 몫이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골 보건소에서 일할 때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의사가 자신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기억났죠. 이런 시골에서 무슨 제대로 된 의료가 가능하겠어요? 환자들도 어차피 무식한데. 그때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가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민호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직원 전용 카페테리아인데요. 보호자분들은 1층 일반 카페를 이용하셔야 해요.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인사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태준이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쪽지를 대충 훑어보고 비웃듯 말했어요. 아, 특별 허가받은 VIP 환자 보호자시군요. 그래도 여기는 의료진들이 쉬는 공간이니까 조심스럽게 이용해 주세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대형 병원 규칙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민호는 자신이 승리한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청소원인 자신이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일어나 카페테리아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의료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구나. 환자보다는 병원의 명성을, 치료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태준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태준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마음에 계속 걸렸거든요. 특히 민호의 태도와 소영의 상처받은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진짜 이 병원이 환자들을 위한 곳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태준은 점심시간에 맞춰 카페테리아를 찾았습니다.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어요. 주변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병원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또 왔네. 민호가 동료 의사들과 함께 들어오며 태준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민호는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저분이 여기서 말썽을 피웠거든요. 직원 전용 공간에 무단 침입하시고는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환자 보호자 같은데 병원 규칙도 모르고 아무데나 들어오시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준이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병원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태준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지만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의 테이블로 직접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태준이 고개를 들자 민호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직원 전용 공간이에요. 가족 대기실이나 일반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어제 허가증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허가증이 있어도 눈치는 봐야죠. 의료진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이렇게 버티고 계시면 곤란해요. 민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게다가 옷차림도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병원이거든요. 민호가 태준의 낡은 체크 셔츠를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순간 카페테리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영도 멀리서 청소를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무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끼어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호보다 조금 작은 키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힘이 있었어요. 젊은 의사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뿐입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식이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카페테리아를 가득 채웠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카페테리아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 큰일 났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인 민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떡하지? 응급실에 연락해야 하나? 민호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소영이었습니다. 119 신고 먼저 해주세요. 응급실에도 빨리 연락해 주시고요. 소영은 숨이 가빠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환자 곁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보호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간 수많은 응급 환자를 돌봐온 의사의 눈빛이었죠. 태준은 무릎을 꿇고 환자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매우 약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심정지 직전이야.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태준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환자의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한 깊이와 속도로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30번의 가슴 압박 후에는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태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의 움직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소영은 태준의 곁에서 수건을 준비하고 119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답했어요. 환자분 나이는 70대 추정이고요. 심정지 상황입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실시 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누군가 태준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거든요. 3분이 지났을까요? 환자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민호가 뛰어왔어요. 흰 가운을 펄럭이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의료행위를 하면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카페테리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준은 여전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의료법 위반이에요. 민호는 흥분한 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님, 그분이 환자를 살리려고. 당신은 조용히 해요. 청소원이 이런 상황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호의 차가운 시선이 소영을 향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응급팀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응급팀 의사가 태준에게 물었어요. 심정지 상황이었는데
심폐소생술 실시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요. 태준의 정확한 설명을 들은 응급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응급처치였네요.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응급팀은 환자를 들것에 옮겨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응급팀에서 감사해 했으니까요. 태준은 조용히 일어나며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주는 주변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요.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이 일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할 겁니다. 태주는 민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테리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여전히 흥분한 채로 서 있었고 소영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표정으로 방금 전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인트라넷에 올라온 공지 하나 때문이었어요. 전체 의료진 대상 긴급회의 오전 10시. 대강당.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부서별로 따로 회의를 했는데 전체 직원을 한 번에 모으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복도 곳곳에서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뭔 일이래? 혹시 구조조정 아니야?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났나?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어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했어. 아마 그 건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아. 동료 의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 보호자가 함부로 심폐소생술을 했거든. 의료법 위반이야. 민호는 가슴을 펴며 계속 말했어요. 병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했지. 이런 일들을 방치하면 안 되거든. 잘하셨네요. 원칙은 지켜야죠. 동료의 칭찬에 민호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얼마나 병원을 위해 일하는지 인정받겠어? 오전 9시 50분. 대강당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까지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병원 개원 이래 처음이었어요. 소영도 청소팀 직원들과 함께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나? 민호는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곧 내 공로가 인정받을 거야. 정확히 10시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그 사람은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거든요. 어제 그분 아니야? 왜 저분이 단상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태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컬 센터 설립자 김태준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병원 설립자였다니. 직원들 대부분은 그 이름을 책이나 뉴스에서만 들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태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저는 평범한 환자 보호자
차림으로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 보건소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꿈을 키웠죠. 언젠가는 누구나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은 태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느꼈던 그 따뜻함이 진짜였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태준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본 것은 그 신념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습니다. 민호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한 환자분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을 정리한 분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소영을 향했습니다. 청소팀의 이소영 씨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하고 의료진을 부르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태준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보다 병원의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죠.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저를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노인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옷차림을 비웃고 병원에서 쫓아내려 했죠. 강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민호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의사란 무엇입니까? 태준의 질문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학벌도, 지위도, 자격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의료진이 과연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민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제 그 응급 상황에서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을 보여준 분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청소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이 진정한 의료 정신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강당에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만은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어요. 내가 병원 창립자를 그렇게.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한 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 소영 씨 축하해요. 소영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어리둥절했어요. 한편 민호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 창백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의사일까? 그날 밤 민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태준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옷차림도 좀 단정하게.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민호는 베개를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의가 끝난 지 1시간 후 소영은 원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해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손에 땀이 나서 몇 번이나 옷에 닦아야 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소영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원장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았고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영이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를 부르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차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태주는 직접 차를 따라 건네주었습니다. 소영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태주는 소영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소영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남동생 대학 등록금도 벌어야 해서.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려운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왠지 태준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네, 밤에 방송대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간호사가 되고 싶거든요. 소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 말이에요. 소영 씨, 진정한 의료인은 자격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환자를 향한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신은 이미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전액 장학금 지원서와 병원 교육팀 발령 통지서입니다. 태준의 말에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낮에는 교육팀에서 환자 서비스 개선 업무를 맡아주세요. 저녁에는 간호학 공부에 전념하시고요. 소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꿈에도 그리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태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소영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완전히 변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책상 위에는 어제 구조된 환자의 의료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만약 그때 회장님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 하나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박 과장님. 어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가족분들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에게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60대 중반의 여성과 3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환자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환자 아내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두 사람이 깊게 고개를 숙이자 민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감사 인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의료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양심이 찔렸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떠난 후 민호는 혼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태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도 생각났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앞에서 자격증이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호는 천천히 원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세요. 박 과장님.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보다 병원의 체면을, 생명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깨닫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민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환자들과 더 가까이 지내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태준의 말에 민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무료 진료소 봉사활동은 어떨까요? 거기서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아내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민호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했고 환자들을 향한 마음가짐도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청소 직원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의료진들이 늘어났어요. 소영은 새로운 교육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서비스 개선 업무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소영 씨. 동료들이 소영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소영은 간호학과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전액 장학금 덕분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얼굴에도 예전보다 밝은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소영의 밝은 목소리에 태준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한 말이에요. 그리고 민호가 덧붙였어요.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